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부등속 원운동. 여기 조금 더 어려워요. 부등속 원운동은 연직면상에서 운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부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서 중력을 고려한 효과들을 좀 많이 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 좀 해볼 텐데요. 자, 똑같아요. 힘 분석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또 계속 할 거니까 힘 분석은 뭐 등속 원운동이든 부등속 원운동이든 꼭 해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힘 분석할 때, 자, 좀 규칙이 좀 있습니다. 힘 분석해서, 자, 물체에 작용하는 부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힘 분석을 하시는데요. 물체 힘을 분석하면 우리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플러스 부호를 주는 걸로 약속을 할 거고, 원의 중심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부호를 마이너스 부호를 줄 거예요. 또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우리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0이라고 해서 자, 구심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우린 얘기할 겁니다. 자, 이렇게 규칙이 생긴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 거냐면 우리 힘 분석을 하는데 우리 구심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무엇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힘이라고 했었어요? 방향에 영향을 주는 힘이죠. 방향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힘들의 합력이었습니다. 그럼 그 힘들의 합력을 찾는데 우리 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운동 방향과 나란하거나 운동 방향에 늘 우리 나란하면 빠르기의 변화,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무엇의 변화였어요? 우리 방향의 변화를 주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운동 방향의 나란한 힘이냐, 수직 방향의 힘이냐, 요게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원운동하는데 자, 우리 접선 방향이라고 하면 이건 나란한 방향,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찾습니다. 라는 뜻에 해당돼요. 그럼 얘는 방향의 변화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접선 방향의 수직 방향에 해당이 되는 원의 중심 방향 또는 원의 중심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찾는 게 우리 구심력을 찾는 구심력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게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렇게 힘 분석한 다음에 자, 뒤에 옆에다가 뭘 세우시면 되냐면 자, 시그마 F 자, 힘 분석 다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R분의 MV 제곱 이런 식을 만드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걸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웁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보통 앞에서는 병진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많이 세웠지만 지금부터는 원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우리 구심력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것들을 찾아줍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질량이 m이라고 하는 물체가 V1의 속력으로 자,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r인 원형 트랙으로 지금 입사하는 상황들 좀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지금 이건 연직면이에요. 자, 연직면이라고 하면 우리는 뭘 고려하는 거냐면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지금 있는 상황들 좀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직면 아래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쭉 해서 이제 원운동을 하게 될 거잖아요. 자, 우리 원형 트랙에 입사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 잠시 후에는 중간 정도를 지나갈 때도 있을 거고 잠시 후에는 최고점에 올라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수록 속력은 당연히 느려지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해서 속력은 점점점 감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물체들의 작용하는 힘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디에서나 당연히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원형 트랙에서는 절대로 뭐를 등장을 시키지 않을 거냐면 마찰력은 등장을 시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찰력이 등장하면 그게 좀 굉장히 좀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 마찰력은 등장을 시키지 않고 중력이랑 원형 트랙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을 자 이렇게 등장시켜서 표현해 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mg는 항상 아래 방향. 그렇죠? 그 다음에 수직 항력의 정의는 접촉면의 수직 방향이었어요. 그럼 자, 최하점에서는 위쪽 방향이 되지만 자, 가운데 자, 오른쪽을 지날 때는 접촉면의 수직 방향은 그러면 N1, N2, N3 수직 항력은 항상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중력과 수직 항력 표현하는 것들을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위아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아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의 중심 방향이냐, 원의 중심과 반대 방향이냐, 접선 방향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게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힘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심력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최고점에서는 둘 다 중력과 수직항력이 다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면 둘 다 플러스 뭘 줘요? N3 플러스 mg는 우리가 얼마에 해당됩니다. 여기다 R분의 mv3의 제곱 이렇게씩 만들어주면 돼요. 둘 다 mg하고 수직항력이 전부 다 원의 중심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으니까. 자, 가운데 볼까요? 자, 가운데도 mg하고 또 수직항력 n2가 있는데요. 근데 아유, mg가 접선 방향이네요. 그럼 접선 방향은 뭐랑 관련이 없다고요? 구심력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수직항력만 구심력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럼 얘는 우리 어떻게 식 만들어주면 되냐면 n2만 등장을 시켜주면 돼요. 자, n2는 무엇에 해당됩니다? r분의 mv2의 제곱 이렇게 식을 나눠 만들어주면 됩니다. 중간에서 또 최하점도 보죠. 자, 최하점에서는 아래 방향으로 mg 원의 중심과 반대 방향, 원의 중심 방향으로 n1이 작용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운동 방정식을 좀 세우도록 하죠. 그럼 얘는 우리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면 자, n1이 플러스 mg가 마이너스 등장해서 n1 마이너스 mg는 우리 얼마에 해당됩니다? r분의 mv 원의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자,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각 구간별로 좀 세 군데 특징적인 점에 해당되죠. 자,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최하점, 최고점, 그 다음에 가운데점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자 미끄러지는 거예요. 쭉 해서 원운동 할 때 자 우리 힘 분석도 해본 거고 자 우리 자 운동 방정식도 이렇게 세워봤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근데 부등속 원운동에서는 참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럼 도대체 초기 속도죠. 지금 V0가 지금 초기 속도라고 지금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V0가 충분히 크면 얘는 당연히 원운동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V1의 속력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V1이 굉장히 작으면 얘는 올라갔다가 아이고 느려지고 다시 내려올 거예요. 원운동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애매하게 V1이 크다라고 한다면 중간쯤에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자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를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냐면 반지름이 R인 원형 트랙을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속력 V1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V3가 또 최소한 얼마 이상이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 여기 최고점에서 요식 있잖아요. 요걸 이용해서 물체가 원운동을 하기 위한 이렇게 찾을게요. 원운동의 최소 자 조건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자 V1, V3, V2가 최소한 얼마일 때 원운동을 하겠습니까? 라는 것들 내가 찾아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물체가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원형 트랙이랑 접촉돼서 움직여야 돼요. 중간에 애매하게 빠르면 올라가다 이렇게 접촉면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접촉면에서부터 물체가 이런 분리가 되면 얘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을 거잖아요. 원운동을 하다가 그러면 접촉면과 분리되면 수직항력이 0이 됩니다. 그럼 수직항력이 0이 되면 중간에 떨어지게 되니까 원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점까지 계속 물체가 접촉돼서 이동하려면 그럼 이런 조건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는구나. 최고점 수직항력 즉 N3가 무엇보다 큰 조건? 0보다 큰 조건입니다. 자, 우리 접촉면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수직항력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원운동을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고점에서도 계속 물체는 원운동을 하려면 자 원형 트랙이랑 접촉되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자 식을 이렇게 우리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이 쓰게 돼요. 이걸 N3에 대해서 자 위에 있는 식을 N3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그럼 N3는 자 넘겨 정리해 줄게요. R분의 MV3의 제곱 마이너스 MG라고 표현해 주는데 얘가 뭐보다 큰 조건? 0보다 큰 조건이 원운동의 최소 조건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거냐면
최고점에서 여러분들 스치듯이에요. 스치듯이 돌아가는 조건이 우리가 0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최고점에서는 잠깐 떨어져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관성력 때문에 계속 돌아가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최고점에서는 수직항력이 순간적으로 0을 만족해도 됩니다. 그 조건은 스치듯이 돌아가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MG 우변으로 넘겨서 V3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V3는 얼마입니다? 루트 GR 이상일 때. 그렇죠? 이거 되게 많이 여러분 써먹는 식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다시 반지름이 R인 원형 트랙을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점에서 최소한 속력이 얼마 이상일 때 원운동을 합니다. 루트 GR 이상일 때 원운동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하점에서의 속력은 얼마가 되어야지 원운동을 합니까?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뭘 쓸 거냐면 에너지 분석할 거예요. 에너지 분석해서 에너지 보존입니다. 그럼 최하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분의 mv 원의 제곱에 해당됩니다. 이게 최고점에 올라가요, 물체가. 그럼 최고점에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v 3의 제곱으로 바뀌고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죠. mg 2r이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V3가 최소한 얼마일 때 루트 GR 이상일 때라고 이미 정리했잖아요. 그럼 이거 V1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그럼 V1은 우리가 얼마 나오냐면 루트, 요거 위에 있는 식 양면 곱해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5GR이라고 하는 요 식이 나오게 돼요. 루트 5GR. 그래서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V1 값을 알아낸 거예요. 다시 반지름이 R인 원궤도를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럼 얼마의 속력으로 입사해야 된다고요? 루트 5GR로 입사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에너지 보존 이용해주면 V2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들은 되게 유명한 식이어서 거의 암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 되게 편리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V2는 얼마 이상일 때 루트 3GR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V1 값은 도대체 얼마 이상일 때 루트 GR이라고 하는 루트 5GR이에요. 루트 GR이 아니라 루트 5GR이라고 하는 값이 남게 돼서 요식은 반지름이 R인 원형 트랙을 원운동을 하기 위한 물체의 최하점에서의 속력, 중간에서의 속력, 최고점에서의 속력들이 항상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항상 되게 많이 써먹는 식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원형 트랙을 등장시켜서 지금 수직항력이 등장했지만, 물체가 실에 매달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에 매달려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우리 수직항력 대신에 뭐가 등장하면 돼요? 장력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T1, T2, T3로 바꿔서 똑같이 N1, N2, N3 대신에 T1, T2, T3로 대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변하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V1, 2, 3가 원운동을 하기 위한 반지름이 R인 궤도를 원운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속력은 항상 결정되어져 있어서 우리 운동방정식 세우는 거하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들은 꼭 여러분들 원운동에서는 기억을 해주셔야지 되는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장력이에요. 물체가 이번에 실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식 만들어주게 되어서 최고점에서의 원운동에 대한 여러분들 구심력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우리 수직항력 대신에 우리 장력만 등장시켜서 T3 플러스 MG는 또 똑같이 우리 얼마로 R분의 MV3의 제곱. 중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번엔 T2만 등장할 거고 얘가 여러분들 R분의 MV2의 제곱. 최하점에서는 우리 T1이 원의 중심 방향 마이너스 mg가 등장하고 얘가 우리가 얼마가 됩니다. r분의 mv 원의 제곱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연습해 주시고 또 V1, V2, V3는 좀 전에 정리했었던 우리 얼마로 결정되어졌냐면 루트 5gr 루트 3GR, 그 다음에 루트 GR이라고 하는 값이 원운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최소한의 속력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들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알면 이제 뭐가 편리하냐면 우리 이제 롤러코스터 이제 그림이 좀 나와져 있잖아요. 그게 좀 유명한 그림에 해당이 되고 나와져 있는데 자 롤러코스터는 항상 처음에 뭔가 올라가죠. 올라가서 뚝 떨어뜨립니다. 뚝 떨어뜨리면 쭉 내려와서 반지름이 R이라고 하는 원궤도를 자 이렇게 내려와서 여러분들 원형 트랙을 이렇게 해서 원운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롤러코스터는 특별하게 동력 장치 없습니다. 자, 초기 속도가 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초기 속도가 0일 때 H만큼 내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반지름이 R이라고 하는 원형 트랙을 쭉 내려와서 원운동을 좀 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요. 자, 물체가 쭉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서 여러분들 원운동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얼마 높이에서는 우리 떨어뜨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답 H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편리하네요. 자, 그럼 최하점에 도달하면 속력이 자, 우리 반지름이 R인 원형 트랙을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하점에서의 속력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유도했었어요. 루트 5GR 이상일 때 원운동을 합니다. 라고 다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번에 에너지 분석, 에너지 보존 이용하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이용해서 자 MGH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것만큼 운동 에너지 바뀌는데 2분의 1 MV 제곱. 근데 V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자 루트 5GR 제곱하니까 자 5GR 집어넣고 정리해 주시면 최소한 H 높이 얼마 높이까지 2분의 5R 이상의 높이에서는 내가 굴러서 떨어뜨려야 되겠습니까? 떨어뜨려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요도 되게 유명한 식이에요. 그래서 자 2분의 5R 최소한 높이에서는 떨어뜨려야 됩니다. 라고 우리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 기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012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MD 기출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수평면에서 마찰이 없습니다.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의 애민 물체가 V0의 속력으로 원형 트랙에 입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중요하네요. 자, 이 V0는 물체가 트랙의 끝점까지 원운동을 하기 위한 최소 속력입니다. 라고 하는 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자, V0는 물체가 트랙의 끝점까지 원운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속력입니다. 라고 하며, 자, V0 값을, 자, 이거 일일이 힘 분석하는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루트 5GR이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바로 틀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은 틀려요? 그럼, 자, 루트 5GR로 지금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고점의 속력 1 V3라고 하죠. 그럼 얘는 늘 얼마로 결정돼요? 루트 GR로 결정되었죠. 그럼 루트 GR로 최고점의 속력이 루트 GR이면 그럼 얘는 우리 어떤 조건에 해당했었냐면 수직항력 최고점에서 작용하는 수직항력을 내가 N3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N3가 얼마가 되는 조건? 0이 되는 조건이었어요. 즉 스치듯이 돌아가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점에서 수직항력은 0에 해당이 되는 기억은 이런 맞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맞고 자, 니은은 틀리고요. 자, 근데 디귿에 물체는 수평면상의 x = 2r인 지점에 떨어집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요 문제 좋아요. 왜냐하면 원운동에 관련된 질문도 있고요. 또 중력장에 관련된 질문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물체는 자, 지면으로부터 2R이죠. 자, 높이가 지금 얼마에 해당되냐면 2R입니다. 2R만큼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루트 GR의 속력으로 지금 발사된, 즉 수평 투사 운동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자, 이렇게 해서 수평을 떨어져서 자, 여기에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수평 도달 거리 여기를 X라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자, 그럼 X는 자, 우리 수평 도달 우리 거리 수평 투사 운동에서 수평 도달 거리는 등속 운동 했었죠. 자, 그래서 루트 GR이라고 하는 속력으로 자, 2R만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럼 루트 G분의 2 곱하기 2R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면 자, 이 R이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여러분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문제예요. 원운동에 관련된 질문도 있고요. 또 중력장 내의 운동에 관련된 질문들도 있어서 자, 물리 문제가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역학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운동의 기술, 힘 분석, 에너지 분석하는 것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좀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연습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등속 원운동의 간단한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자, 등속 원운동, 부등속 원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꼭 복습하시고, 자, 요 홈페이지에요. 홈페이지로 가셔서 자, 우리 문제가 있어요. 다운 받으셔서 문제 풀이하면서 꼭 이를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